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좀, 그 중에서도 발톱에 생기는 발톱 무좀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무좀은 당연한 거죠. 발톱에 곰팡이균이 침투를 하여 생기는 일종의 무좀인데요. 보통 우리가 발바닥에 생기는 그런 발 무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과 저가 곰팡이균이 한번 돼 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발톱에 침투하기 위해서 침투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작전을 짜보죠.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발톱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어디로 침투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발톱 끝에 부분 쪽을 통해서 우리가 침투를 할 수 있겠고, 또는 그 발톱 옆쪽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발톱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근위부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마지막은 전공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냥 위에서부터 직접 침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손톱을 발톱이라고 가정하고 보세요. 틈은 어디 있을까요? 앞쪽, 이쪽 부분과 옆쪽이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침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적으로 피부과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의 발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무좀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노랗게 침범되거나 옆쪽으로 침범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특징적으로 발톱이 좀 두꺼워져 있고 색깔이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변한 것이 특징인데요. 피부과 전문의들 눈에서는 비교적 진단이 쉬운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갑의 변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선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편평태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조갑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손발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특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그 눈에는 비교적 진단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간혹 가다가 조금 헷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톱 밑에서 약간 조그마한 칼로 그 가루를 좀 내서 KOH라는 용액을 떨어뜨리고 현미경으로 균을 확인하면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발 무좀이 다른 거에 비해 치료가 쉽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발바닥 무좀인 경우에는 보통은 도포용으로만으로도 한 달 정도 치료하면 상당히 좋아지고요. 설사 도포제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경구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시죠. 하지만 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교과서상으로는 경구약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진료를 해보면 약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해야 되는 아주 치료가 만만치 않은 질환입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바르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발톱 무좀에는 발에 바르는 연고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는 없고, 네일 라카, 매니큐어 같은 형태의 약이 있는데 치료 완치율이 보통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항진균제 정도의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좋은 약이 나왔죠. 주블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매니큐어 형태가 아니라 물약 형태인데 하루에 한 번씩 바르는 겁니다. 완치율은 대개 한 30-40%까지 쭉 올라가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러면 기존 바르는 약과 왜 차이가 있을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발랐을 때 손발톱이 일종의 케라틴이잖아요. 그 케라틴의 일반적인 약품들은 다 흡착을 해버려요. 그런데 주블리아는 여기에 대한 흡착률이 떨어지고 그 말은 흡착되지 않고 계속 깊이 약물이 침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유리라는 것이 있는데 혹 설사 흡착되더라도 빨리 약물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케라틴에서부터 분리돼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주블리아는 유리율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딴 데 어디 가서 한눈 팔지 않고, 설사 한눈을 잠깐 팔았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주블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치료율 자체는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단독으로는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톱 무좀 치료의 메인 치료는 경구항진균제 또는 발톱 무좀 레이저, 이 두 가지가 메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먹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 약 대표적인 게 이트라코나졸 계통의 약물이 있고 터비나핀 계통 약물들이 있죠. 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개월은 복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에게 치료를 하다 보면 3개월에 치료되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비교적 빠르신 분들은 치료율이 높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점점점 지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구 항진균제의 치료율은 과연 10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루코나졸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은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펄스 세라피라고 해서 1주 먹고 3주 쉬는 방식 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한 60에서 65% 정도로 보고돼 있고, 매일 먹는 방식의 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먹는 약의 경우에는 50%에서 한 75%, 80% 정도의 완치율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톱 전용 레이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오니코 레이저 같은 레이저죠. 그래서 발톱에 대해서 1 내지 2주 간격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무좀균의 증식을 좀 다운시켜주고 발톱의 자라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줘서 효과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톱 무좀 전용 레이저에 대한 허가가 기존 오니코 핀포인트뿐만 아니라 롱펄스에 의한 1064 파장대 레이저도 좀 승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뜨겁게 히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이용하면 우리가 약을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간이 안 좋다거나 또는 내가 너무 나이 들어서 약을 장기간 먹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에는 발톱 전용 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치료율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뭐 거의 대부분 먹는 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이라든지 치료율 자체가, 즉 100%는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메인 치료를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경구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것이 100% 완치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조적으로 아까 주블리아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발톱 무좀은 사실 치료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믿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잘 조합해 주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발톱이 두꺼워져 있고 무좀으로 판단되시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